안녕하세요. 베이비 AGI 분석과 구현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AI 에이전트의 핵심 원리를 배우고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스크 드리번 오토너머스 에이전트의 개념부터 실전 코드까지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오늘 다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스크 드리번 오토너머스 에이전트의 개념과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베이비 AGI의 핵심 구조를 분석합니다. 태스크 생성 메커니즘과 우선순위 관리 시스템을 이해하고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컨텍스트 관리 방법도 배웁니다. 후반부에서는 실제로 베이비 AGI를 구현하는 코드를 작성하고 프로젝트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는 방법까지 실습합니다.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태스크 드리번 오토너머스 에이전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작업을 생성하고 실행하는 AI 시스템입니다. 핵심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율적으로 태스크를 생성합니다. 사람이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AI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만들어냅니다. 둘째,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실행합니다. 중요한 작업부터 처리하도록 똑똑하게 판단합니다. 셋째, 실행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태스크를 추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율성의 핵심입니다. 한 작업의 결과가 다음 작업을 만들어내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자율 에이전트가 필요했을까요? 기존의 AI는 단발성 질문에만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파이썬으로 파일 읽는 법을 물으면 답은 주지만 거기서 끝이었죠. 복잡한 프로젝트를 맡겼을 때가 문제였습니다. 쇼핑몰 웹사이트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AI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처럼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베이비 AGI는 이런 문제를 해결합니다. 복잡한 작업을 작은 단위로 분해하고 사람의 개입 없이 연속적으로 실행하며 목표 지향적으로 자율 수행합니다. 마치 프로젝트 매니저가 팀을 이끄는 것처럼 말이죠. 베이비 AGI의 핵심 원리를 쉽게 비유하면 능력 있는 비서와 같습니다. 사장님이 이번 달까지 매출 10% 늘려라고 하면 비서는 스스로 광고 캠페인 기획하기, 고객 설문조사 실시하기, 프로모션 이벤트 준비하기 같은 세부 업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중요도에 따라 순서를 정해 하나씩 처리하죠. AI 에이전트도 똑같이 동작합니다. 목표인 오브젝티브를 설정하면 무한 루프로 태스크를 처리하고 실행 결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태스크를 계속 생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율성의 본질입니다. 이제 베이비 AGI의 기본 구조를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베이비 AGI 클래스는 목표를 설정하고 무한 루프로 태스크를 자동 처리합니다. 먼저 초기화 메서드에서 오브젝티브라는 최종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것이 AI가 달성해야 할 북극성입니다. 태스크 리스트는 처리해야 할 작업들을 담는 리스트입니다. 런 메서드를 보면 while true로 무한 루프가 돌아갑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 태스크를 가져옵니다. get top priority 태스크 메서드가 이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그 태스크를 실행합니다. execute 태스크 메서드로 실제 작업을 수행하죠. 세 번째 단계가 핵심입니다. 실행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태스크를 생성합니다. create new tasks 메서드가 이 일을 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태스크 리스트를 업데이트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작업들이 대기열에 추가되는 것이죠. 이 4단계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실전에서는 어떻게 활용할까요? 시장 조사 보고서 작성 업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목표를 AI 시장 트렌드 조사로 설정하면 베이비 AGI는 자동으로 다양한 태스크를 생성합니다. 최신 AI 논문 검색하기, 주요 기업 동향 분석하기, 시장 규모 데이터 수집하기 같은 작업들이 만들어집니다. 각 태스크를 실행하면서 결과를 얻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또 다른 태스크가 추가됩니다. 논문을 검색한 결과 특정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면
그 기술에 대한 심층 분석 태스크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시기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보고서 작성까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초보 개발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무한 루프 탈출 조건을 설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태스크가 끝없이 생성되어 API 호출 비용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최대 반복 횟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맥스 이터레이션즈를 20으로 설정하는 식이죠. 목표 달성 조건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보고서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면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비용 모니터링도 필수입니다. 오픈AI API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제 태스크 생성의 핵심 메커니즘을 알아보겠습니다. 베이비AGI는 현재 목표와 컨텍스트를 분석하여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핵심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전 결과를 입력으로 활용합니다. 방금 완료한 작업의 결과가 다음 작업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둘째, 목표와의 관련성을 평가합니다. 최종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작업만 생성합니다. 셋째, 실행 가능한 단위로 분해합니다. 너무 크거나 추상적인 작업은 더 작은 단위로 쪼갭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 효율적인 태스크 생성이 가능합니다. 태스크 생성을 실제 코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Create New Tasks 메서드는 이전 결과와 목표를 바탕으로 새로운 태스크를 자동 생성합니다. 먼저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현재 목표가 무엇인지, 방금 완료한 작업이 무엇인지, 그 작업의 결과는 어땠는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에 수행해야 할 작업 목록을 생성해달라고 AI에게 요청합니다. 각 작업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도 명시합니다. 오픈AI API의 컴플리션을 호출하여 응답을 받습니다. 맥스 토컨즈를 500으로 설정하여 충분한 길이의 태스크 목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워스태스크 메서드로 API 응답을 파싱하여 태스크 객체 배열로 변환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태스크들이 대기열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태스크 우선순위 관리입니다. 생성된 태스크들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실행 순서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핵심은 목표 달성과의 관련성을 점수화하는 것입니다. 각 태스크가 최종 목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로 매깁니다. 의존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A 작업이 끝나야 B 작업을 할 수 있다면 A가 먼저 실행되도록 순서를 조정합니다. 또한 동적으로 우선순위를 재평가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생기면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덜 중요해 보였던 작업이 나중에는 매우 중요해질 수 있죠. 우선순위 관리를 코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Prioritize Tasks 메서드는 태스크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정렬합니다. 프롬프트에는 목표와 현재 태스크 목록을 포함합니다. 포맷 태스크리스트 메서드로 태스크들을 읽기 쉬운 형태로 포매팅합니다. AI에게 각 태스크의 우선순위를 1부터 10까지 점수로 매기라고 요청합니다. 목표 달성의 중요한 순서대로 정렬하라는 지시도 함께 줍니다. 오픈AI API를 호출하여 우선순위 평가 결과를 받습니다. Sort by Priority 메서드로 응답을 파싱하고 태스크 리스트를 우선순위 순서대로 재정렬합니다. 이제 Get Top Priority 태스크를 호출하면 항상 가장 중요한 작업이 먼저 실행됩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컨텍스트 관리도 중요합니다. 파인콘을 사용하면 과거 실행 결과를 저장하고 유사한 상황에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행 결과를 벡터로 저장합니다. 텍스트 결과를 임베딩으로 변환하여 파인콘에 저장하는 것이죠. 둘째, 유사도 검색으로 관련 컨텍스트를 조회합니다. 현재 작업과 비슷한 과거 작업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셋째, 학습 효과로 성능이 향상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성공한 패턴을 재사용하게 되죠. 벡터 데이터베이스 통합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인콘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합니다. 파인콘을 초기화할 때 API 키를 전달하고 대비의 길이 절치라는 인덱스를 생성합니다. 스토어 리절트 함수는 태스크 실행 결과를 벡터 DB에 저장합니다. 결과 텍스트를 오펀AI의 임베딩 모델로 변환합니다. 텍스트 임베딩 에이더-002 모델을 사용하면 높은 품질의 임베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태스크 ID, 임베딩 벡터, 메타데이터를 파인콘에 업서트합니다. getContext 함수는 유사한 과거 결과를 검색합니다. 쿼리 텍스트를 임베딩으로 변환하고 파인콘에서 탑 K개의 유사 벡터를 찾습니다. 여기서는 3개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찾은 과거 결과들이 현재 작업의 컨텍스트로 사용됩니다. 컨텍스트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결과를 참고하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째, 이미 시도한 방법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한 접근법을 다시 시도하지 않게 되죠. 둘째, 성공한 패턴을 재사용합니다. 효과적이었던 전략을 비슷한 상황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누적 학습 효과가 생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에이전트가 점점 똑똑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경험이 쌓인 직원이 일을 더 잘하는 것과 같죠. 이제 실전 구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본 베이비 AGI 클래스 구현부터 차근차근 진행합니다. 초기화 메서드를 작성하여 목표와 초기 태스크를 설정합니다. 태스크 리스트를 관리하는 메서드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실행 루프를 구현하여 자동으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단계별로 나누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베이비 AGI의 전체 구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모듈을 임포트합니다. 컬렉션즈의 딕는 효율적인 큐 자료 구조를 제공합니다. 오펀AI는 API 호출에 사용됩니다. 초기화 메서드에서는 목표와 초기 태스크를 받습니다. 초기 태스크의 기본값은 첫 번째 단계 수립입니다. 태스크 리스트는 딕로 만들어 효율적으로 추가와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ID 카운터는 각 태스크에 고유한 아이디를 부여하기 위한 카운터입니다. getTop Priority 태스크 메서드는 팝플레프트로 가장 앞에 태스크를 가져옵니다. execute 태스크 메서드는 프롬프트를 만들어 오펀AI API를 호출합니다. run 메서드가 핵심입니다. max 이터레이션즈로 최대 반복 횟수를 제한합니다. 태스크 리스트가 비거나 최대 횟수에 도달할 때까지 루프를 돌립니다. 각 반복에서 태스크를 가져오고 실행하고 새 태스크를 생성하여 추가합니다. 이터레이션 카운터를 증가시켜 진행 상황을 추적합니다. 태스크 실행 엔진의 동작 원리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각 태스크를 오펀AI API로 실행하고 결과를 반환하는 과정입니다. 핵심은 목표와 작업 내용을 프롬프트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전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작업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API 응답을 결과로 파싱할 때는 불필요한 공백을 제거합니다. 에러 처리도 중요합니다. API 호출이 실패하면 제시도 로직을 구현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오류나 서버 과부하로 인한 일시적 실패에 대비하는 것이죠. 무한 루프 방지 전략을 반드시 구현해야 합니다. 맥스 이터레이션즈로 반복 횟수를 제한하여 비용을 통제합니다. 일반적으로 10에서 20 정도가 적절합니다. 목표 달성 시 자동 종료 조건도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최종 결과물이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면 루프를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비상 정지 조건도 필요합니다. API 비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에러가 연속으로 발생하면 즉시 중단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안전장치들이 있어야 안심하고 자율 에이전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 AGI를 프로젝트 요구사항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커스터마이징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첫째, 태스크 생성 로직을 조정합니다. 프롬프트를 수정하여 특정 유형의 태스크를 더 많이 생성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우선순위 알고리즘을 변경합니다. 단순히 중요도뿐 아니라 비용, 시간,
리스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개선할 수 있죠. 셋째, 외부 도구를 통합합니다. 웹 검색, 데이터베이스 쿼리, API 호출 등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커스터마이징 예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커스텀 베이비 AGI 클래스는 기본 베이비 AGI를 상속받아 확장합니다. 초기화에서 툴즈 파라미터를 추가로 받습니다. 이것은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의 리스트입니다. execute 태스크 메서드를 오버라이드하여 태스크 유형에 따라 다른 처리를 합니다. 작업 내용에 검색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use search 툴을 호출합니다. 코드라는 단어가 있으면 use code 툴을 사용하죠. 그 외의 경우는 부모 클래스의 기본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use search 툴은 웹 검색 API를 호출하여 결과를 가져옵니다. use code 툴은 코드 실행 샌드박스를 활용합니다. 제너레이트 코드 메서드로 코드를 생성하고 샌드박스 execute로 안전하게 실행합니다. 이렇게 태스크 유형별로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는 지능적인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외부 도구 통합의 핵심은 태스크 유형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작업 내용의 키워드를 분석하여 검색, 코드 실행, API 호출 등으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 적합한 도구를 선택합니다. 검색 태스크면 웹 검색 API를, 데이터 분석 태스크면 팬더즈를 사용하는 식이죠. 결과 표준화 처리도 중요합니다. 각 도구마다 다른 형식의 결과를 반환하므로 일관된 형태로 변환해야 다음 태스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 활용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많은 조직이 자동화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용 분야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장 조사 자동화입니다. 경쟁사 분석, 트렌드 리서치, 고객 피드백 수집 등을 자동으로 진행합니다. 둘째, 반복 업무 처리입니다. 보고서 작성, 데이터 정리, 이메일 분류 같은 단순 반복 작업을 맡깁니다. 셋째,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입니다. 데이터 수집부터 전처리, 분석, 시각화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사용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AI 시장 트렌드 조사 보고서 작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초기 태스크는 최신 AI 논문 검색하기입니다. 사용할 도구로 웹 검색, PDF 리더, 데이터 분석기를 지정합니다. 커스텀 베이비 AGI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이 정보들을 전달합니다. 런 메서드를 호출하여 에이전트를 실행합니다. 맥스 이터레이션즈를 20으로 설정하여 최대 20번의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실행이 끝나면 최종 목표, 완료된 작업수, 남은 작업수를 출력합니다. 이 정보로 에이전트가 얼마나 잘 작동했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비 AGI를 실전에서 사용하면 복잡한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 AGI 분석과 구현 완벽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태스크 드리번 오토너머스 에이전트의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했습니다. 베이비 AGI의 핵심 구조와 동작 원리를 코드로 살펴봤습니다. 태스크 생성과 우선순위 관리 메커니즘을 구현했습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컨텍스트 관리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전 커스터마이징과 외부 도구 통합까지 다뤘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율 AI 에이전트를 직접 구현하고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 AGI로 복잡한 업무를 자동화하고 생산성을 크게 높여보세요. 감사합니다.